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전반적으로 백엔드 개발자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환경 설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뭐 아이디나 아니면은 언어 선택, 뭐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뭐 오늘까지는 뭔가 좀 어려운 내용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개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니까 그냥 편하게 약간 교양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백엔드 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까지는 그냥 좀 간단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거는 이제 개발 환경 설정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환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어, 우리가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디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고 이거를 이제 작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환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이제 확장을 시키면은 이제 기술 스택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것인가, 이거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거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되면은 뭐 본인이 자신 있는 기술 스택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이제 어떠한 언어다. 예를 들면은 뭐 자바스크립트면은 자바스크립트다. 아니면은 뭐 타입스크립트면 타입스크립트다. 아니면은 뭐 자바면은 자바다. 아니면 뭐 파이썬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 중에서 본인이 가장 강점이 갖는 그러한 언어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프레임워크는 이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대표적으로 뭐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는 이제 뭐 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리액트 뭐 이런 것들 이제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자바는 뭐 스프링 부트, 파이썬은 뭐 플라스크나 장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프레임워크를 주로 사용을 하는지, 그래서 프레임워크나 기술 언어 이런 것들을 본인만의 하나를 딱 고르셔가지고 선별을 해주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 먼저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 설정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어떤 도구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지, 얘네 대한 선택들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어떠한 개발 기술 도구들 이제 있을 텐데, 어떠한 도구를 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백엔드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은 타입스크립트 이 두 가지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사용을 할 텐데, 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그 백엔드 쪽에서는 보통 패키지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내가 직접 개발을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냥 버튼 하나를 눌러서 뭐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애니메이션까지 발생을 시킨다, 이런 애니메이션 발생하는 거 너무 이제 좋죠. 하지만 이거를 직접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따면은 버그도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미리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코드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게 우리가 라이브러리 또는 이제 패키지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엄청 많아질 거예요. 뭐 막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한 뭐 100개 정도 될 수도 있고요. 한 500개 정도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은 패키지들을 이제 받아 오셔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패키지마다 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뭐 1.0부터 시작을 해서 버전이 올라가면은 뭐 2.0, 뭐 3.0, 아니면은 여기 파생이 돼서 뭐 3.1, 뭐 3.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버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버전들이나 파생되는 이제 조금 마이너한 버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패키지 관리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D라고 하면은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에디터인데, 이 에디터 결국에는 코드를 편집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기본적으로 뭐 메모장 같은 거 해가지고 코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코드를 직접 외워야 되고 문법을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딩을 쉽게 할 수 있는 편집기, 에디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이런 것들의 차이점, 제가 사용해 본 여러 가지 아이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 다음에 VCS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요 세 개를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도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백엔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백엔드는 크게 이제 나누면은 코드 부분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B죠. DB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뭐 세부 좀 더 이제 나아가서는 뭐 레디스나 아니면은 그 트래픽 분산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로드 밸런서 같은 그러한 파트들도 있긴 한데, 요거는 약간 좀 하이엔드 쪽 레벨이니까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코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나눠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코드를 이제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을 하려면은 어떠한 이제 언어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언어를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에서 파생된 게 이제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그냥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 프레임워크는 이 언어로 된 어떠한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백엔드에서는 뭐 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네스트나 아니면 너스트 JS, 그리고 뭐 스프링 부트, 그리고 스프링 부트 아니면은 뭐 플라스크 정도, 뭐 이런 것들 이제 백엔드 라이브러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코드를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서 요거 수정을 하면은 기존에 작성한 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내가 코드를 작성을 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전 버전으로 다시 돌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내 기억에 의존해서 하면은 이 코드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데에도 에러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코드 관리 도구,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히스토리 같은 거 관리할 수 있는 코드 관리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관리 도구를 우리가 보통 VCS라고 이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Git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종류도 되게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대표적으로는 RDB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NoSQL이라는 그러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크게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RDB는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ySQL이라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NoSQL이라고 최근에 이제 나온 건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요거는 웹 포맷에 맞는 JSON 포맷에 맞는 그러한 형식을 따르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하고 관리하기가 좀 편하다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oSQL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뭐 몽고DB 같은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언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백엔드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 자바스크립트 아니면은 타입스크립트, 아니면은 이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많이 쓰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는 자바 많이 활용하니까 자바도 되게 중요하고, 요새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블록체인 이쪽에서는 루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러스트라는 그러한 언어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루비나 러스트도 한번 배워보시면은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Git과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GitHub 아니면은 뭐 버킷이라는 이제 그러한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하니까 이런 것들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대부분은 이제 GitHub를 많이 활용하실 텐데, GitHub도 이제 좋은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로컬에서 직접 내 PC에다가 직접 까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는데,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료로 크레딧 같은 걸 제공을 해주니까 이제 몽고DB에 시스템 연결해가지고 내가 직접 통신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공부 방법도 있으니까, 몽고DB나 아니면은 MySQL, 뭐 AWS에 RDB라고 이제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상당히 나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사용하면 물론 좋기는 하지만 약간 비용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몽고DB나 아니면은 파이어베이스 같은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들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코드를 짜야 돼요. 코드를 이제 어떠한 에디터, 편집기에다가 이제 짜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를 사용을 했었어요. 뭐 메모장을 사용해 본 적도 있긴 하지만 이건 많이 불편하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젯브레인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웹스톰 아니면은 이제 인텔리제이, 요거 두 개가 이제 젯브레인 건데, 요게 대부분의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VS 코드, 줄여서 이제 VS 코드라고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텐션이 많아요. 결국에는 내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이 VS 코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도 괜찮다 싶습니다. 그래서 웹스톰이나 인텔리제이나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할 수 있는 인텔리제이에서 데이터 그립이라고 있는데, 피었나? 예, 데이터 그립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게 이제 백엔드 개발할 때 웹스톰이랑 데이터 그립 같이 엮어서 쓰면 되게 편리하고 연동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이제 무료가 아니라 유료예요. 근데 좀 비싸긴 한데, 요게 스튜던트 학생 계정으로 하면은 아마 이제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생이면은 이제 무료여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전북대 이메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북대 이메일 가지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 기준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아이디 같은 것도 있다 보시면 되고, 프레임워크도 되게 중요하죠.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프레임워크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이제 개발을 좀 단순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도구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장고, 플라스크, 스프링 부트, 그리고 뭐 루비 온 레일스 뭐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본인이 최소 2개 저는 권장해 줍니다. 최소 2개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자바의 스프링 부트 아니면은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의 뭐 익스프레스, 결국에는 우리가 백엔드를 개발을 하면은 구도 자체가 좀 어려운 거지, 얘를 코드로 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을 익히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길어야 한 달, 두 달이고, 이걸 가지고 웹 서비스를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백엔드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프레임워크들 여러 개 사용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학습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취업을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데에는 언어별로 이제 하나씩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해두시는 거, 그래서 이 2개 정도, 최소한 2개 정도는 마스터를 해두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들 여러 가지 활용을 해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거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프레임워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시면서 이게 좀 더 본인한테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거 이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 매니지먼트, 아까 패키지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npm이라는 걸 주로 사용을 할 거예요. npm은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npm, 그리고 파이썬에서 pip 많이들 써보셨죠? 그래서 pip나 아니면은 이제 자바에서는 메이븐 주로 쓰는데, 메이븐이나 아니면 그래들, 뭐 자바에서는 크게 옛날에는 뭐 많이 썼었는데 엔트 있고요, 메이븐 있고요, 그래들 있고요. 네, 요거 세 개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새는 메이븐이나 그래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가 이제 학부 때 공부할 때는 엔트를 좀 많이 쓰긴 했었는데, 요새는 뭐 메이븐이나 그래들을 많이 쓰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패키지 관리자, 어떻게 패키지를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좀 패키지 관리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npm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npm은 이제 노드 패키지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약자인데, 이게 이제 노드.js에서, 여기 보통 우리가 .js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줄여가지고 JS 따가지고 JS라고 하는데, 요 .js가 붙으면은 보통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 Node.js라는 이 자바스크립트 그 프레임워크나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패키지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np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pm 일단은 학습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이 npm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package.js라는 요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설정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ode.js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실행을 시킬 건데, 요 실행을 시킬 때 요 package.json이라는 이 JSON 파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설정들, 뭐 포트라든지 아니면 뭐 호스트,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할 건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성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패키지.js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패키지 관리자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데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pm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요 자바스크립트 패키지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ode.js는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이제 .js가 들어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런타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고, 여기서 뭐 스크립트나 아니면 네트워크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크게 두 군데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프론트에서 사용하고요. 이제 백엔드에서 사용을 하는데, 프론트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HTML이라는 컴포넌트들이 있잖아요. 얘는 정적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HTML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제 디자인 구성 요소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HTML을 가지고 컴포넌트를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색깔 정도야 변할 수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크게 위치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웹페이지 사용하다 보면은 뭐 드래그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릭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 프로필 같은 것도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컴포넌트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통 동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동적인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는 HTML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고정이 돼가지고 바뀌지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요 정적인 거 엘리먼트들을 동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 효율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코드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자바스크립트가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엔드는 약간 좀 달라요. 백엔드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UI가 없죠, 보통. 그래서 백엔드는 그냥 진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행한다. 즉 이제 로직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 프로그램에 인풋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웃풋을 만드는데 내가 어떠한 함수를 이제 보통 만들죠. 그래서 이 함수를 구현을 하는 로직을 구현을 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로직을 구현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개발이 있어서 이 npm과 Node.js는 진짜로 최근에 많이 쓰여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옛날에는 그냥 자바가 대세였어요. 자바가 한 8에서 90% 정도 이제 포션을 이제 먹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이거의 대용으로 이제 JS와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이 두 개가 이제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비중이 많이 떠오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소나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새는 또 인공지능이 떠올라서 인공지능은 무조건 파이썬으로 이제 돌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파이썬 백엔드 라이브러리인 플라스크나 아니면은 요새 최근에 개발된 뭐 패스트 API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기반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자바만 배우면은 취업이 되게 잘 됐어요. 하지만 요새는 서비스의 구조에 따라서 기업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약간 좀 백엔드 프레임워크나 언어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맞게끔 본인의 프로그래밍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pm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이제 Node.js의 기본적인 패키지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npm을 사용을 하면은 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 .json 이라는 곳에 내가 사용한 패키지들의 정보가 다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 .json을 가지고 npm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를 이제 GitHub에서 다운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입력한 명령어가 npm install 이라는 명령어를 제일 먼저 실행을 시킬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냐라고 하면은 이 패키지.json에 있는 이 패키지 정보를 기반으로 내 로컬에다가 이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한다예요. 그래서 이 패키지.json에 정리가 되어 있는 이 패키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든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 내가 어떠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npm 인스톨이라는 걸 하면은 여기에 버전 정보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이 버전에 맞게끔 내 로컬 PC에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찾아보고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패키지.json을 보고 그냥 심지어 보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뇌 비우고 그냥 npm 인스톨 까시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되니까 되게 패키지 관리하는데 의존성이나 버전 관리에 있어서 약간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npm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npm을 구체적으로 뭔가 아시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는 뭔가 좀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빨리 해보고 배울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npm 정도가 있다. 그래서 npm 인스톨을 하면은 기존에 다른 사용자가 만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명령어 있죠. 이제 npm install 보통 패키지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내가 패키지를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그냥 이 패키지.json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작업한 패키지.json을 가지고 이 npm 인스톨을 그냥 명령을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 내 로컬에 자동으로 설치가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pm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지.json에 어떤 식으로 이제 다 명시를 해놓거든요. 내가 만약에 개발을 하는 단계고 아니면은 테스트하는 단계다 아니면은 이제 직접 배포하는 단계다. 그러면은 뭐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dev라는 명령어, 테스트는 이제 뭐 test라는 명령어, 뭐 배포 같은 경우에는 뭐 deploy라는 뭐 명령어 이런 걸 가지고 뭐 npm run 여기 있는 거 이제 가져와서 이제 뭐 dev 이런 걸 실행시키면은 내가 지금 개발 단계에서의
기능들만 실행시킨다. 아니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테스트를 해본다. 그러면 npm run 테스트 이런 거를 이제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테스트가 쫙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npm은 내가 미리 스크립트를 짜놓은 그러한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전 관리는 뭐 npm 업데이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패키지 예제들이 있어요. 뭐 익스프레스나 아니면은 뭐 로드시나 아니면은 엑시오스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익스프레스는 이제 통신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배열이나 자료 구조, 여기는 로직이죠. 로직을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엑시오스도 이제 뭐 통신 쪽. 요거는 이제 약간 REST API 쪽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컬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으니까 자주 사용하는 패키지들 이제 본인들이 익숙한 거는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고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다만 요거를 선택을 하실 때, 내가 자주 사용하는 패키지들을 선택을 하실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패키지들이 이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의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개발이 계속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패키지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특정한 그 자바스크립트 버전이나 아니면 특정한 패키지 버전에만 이제 동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사용을 좀 지양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개발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들 구성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내가 이 버전에서만 동작하는 패키지를 사용한다 이러면은 이 프로젝트의 확장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유지 보수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버전에 호환되는 그러한 이 패키지들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설치 방법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리눅스, 윈도우, 맥 OS 이게 이제 사용하는 OS별로 이제 어, 작성을 해놨으니까 그냥 이거 보시면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리눅스나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이제 뭐 CLI에서 같이 설치를 하시면 되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LI보다는 그냥 뭐 인스톨러 이 MSI 같은 거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셨으면은 설치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은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보통 이제 CLI라고 하는, 이제 윈도우에서는 그 CMD 창 있죠. 아니면 요새 뭐 파워쉘 같은 거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npm 버전 요 명령어를 치시면 되고요. 근데 윈도우는 일단 환경 변수 설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 변수 설정하는 거는 뭐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은 구글에 좀 찾아보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뭐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맥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터미널에서 이제 요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수가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되니까 그냥 이거 치시면은 잘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끔 이제 환경 변수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OS별로 환경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ode.js를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고, 뭐 Node.js 없이 npm 설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npm 설치하면은 이제 이 명령어를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Node.js 설치 버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노드 이제 빼기 v,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설치하면은 버전 확인하는 게 빼기 v 아니면은 빼기 대문자 v 아니면은 요거 두 번 치고 버전, 요거 셋 중에 아무거나 치시면 보통 버전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버전이 깔려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npm 명령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npm install 그리고 npm start, npm run build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package.json 요 파일에 명시가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뭐 예시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툴인데 여기서 패키지.json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들 그리고 요 버전 그다음에 뭐 요 스크립트들 이제 스크립트라고 이제 정리를 해둬서 이제 요 npm run dev를 치면은 이 명령어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빌드를 치면은 이제 용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아니면은 뭐 린트 같은 경우에는 뭐 체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웹스톰을 보통 쓰는데 이렇게 이제 각각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어떠한 의존성들이 있느냐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자 제이슨에 여러 가지 샘플들이 들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웹스톰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웹스톰 그 다음에 VS 코드 그리고 인텔리제이 이런 거 크게 세 개를 많이 활용합니다. 약간 좀 나는 쌍남자다 그러면은 메모장 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메모장이 좀 확장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톰이라는 텍스트 편집기가 있고 아니면은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텍스트 편집기가 있는데 얘네들도 나름 괜찮게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텍스트 편집하면서 코드를 직접 짜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들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웹손과 VS 코드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웹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프레인사에서 개발한 자바스크립트 및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기본적으로 HTML, CSS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이 되니까 이런 것들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약간 좀 다른 코드인 뭐 파이썬이나 아니면은 뷰 컴포넌트, 그러니까 뷰 아니면은 뭐 리액트 이런 것들 컴포넌트도 제공을 해주니까 이 웹스톰이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분들이 처음 시작하시기에는 좀 괜찮다. 좀 추천드립니다. 뭐 다른 걸로는 이제 VS 코드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VS 코드는 이제 MS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얘들은 익스텐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확장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은 뭐 VS 코드 뭐 필수 익스텐션 뭐 이런 거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블로그들이 쭉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아 내가 이거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 설치를 하시면은 되게 좋아요. 다만 이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컴퓨터를 다른 걸 사용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때 이제 여러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 내가 어떠한 익스텐션을 사용을 해서 좀 편리하다 싶으면은 어디에다 적어 두셔가지고 요 적어둔 걸 가지고 내가 다시 개발 환경 세팅을 할 때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얘는 좀 무겁긴 한데 기능들이 많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세팅할 약간 좀 노가다가 적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디버깅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얘도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뭐 웹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클릭을 하셔가지고 설치 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은데 다만 얘는 유료입니다. 유료이기 때문에 학생분들께서는 학생 계정으로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학생 계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학교 이메일로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즉 골뱅이하고서 뭐 jbnu.ac.kr 요걸로 끝나는 이 이메일로 가입을 하셔야지 유료가 아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요걸로 가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무료라는 게 가장 장점이죠. 이제 무료기 때문에 그냥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은 다운로드가 쭉 될 거예요.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익스텐션 확장 기능이죠. 확장 기능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 세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백엔드 개발을 시작할 때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를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개발 환경 세팅을 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적어도 두 개 정도의 언어를 본인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하나 고르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본인만의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그 다음에 파이썬, 자바 세 개의 언어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얘네들마다 지원되는 프레임워크들 되게 많아요. 파이썬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장고랑 플라스크인데 이 두 가지 본인한테 맞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뭐 노드.js, 너스.js, 넥스트.js 아니면 여러 가지 익스프레스 등 여러 가지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이 있으니까 그때 기반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어차피 다운 받으시는 거는 그냥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받으셔가지고 그냥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서 본인한테 좀 더 잘 맞는 아이디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은 아이디 먼저 받고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 프레임워크들 아니면은 언어들 좀 선택을 해보시는 거 이제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웹스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게 뭐 리액트도 있고 리액트 네이티브도 있고 뷰도 있고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익스프레스도 여기 심지어 있고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하나 골라 볼게요. 그러면은 노드랑 그다음에 패키지 관리자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스톰은 내가 뭐 익스프레스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이거 필요한 패키지들 그 다음에 폴더 구조들 이런 거 쭉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 뷰 라우터 그래서 어떤 라우터를 사용을 할 건가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샘플 코드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뭐 리소스들 뭐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해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웹스톰을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패키지사 제이슨 이거 보시면은 이제 뭐 이 스크립트 어떻게 실행을 하는가 이거 프로젝트 이름들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 수 있고 요 위에 이제 실행 버튼 딱 누르면은 바로 실행이 돼요. 지금 여기서 리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로 뜨니까 웹스톰이 기본적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개발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VS 코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웹스톰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냥 프로젝트 내가 뭐 뷰 하고 싶으면은 뷰 아니면은 뭐 리액트 하고 싶다 리액트 아니면은 뭐 이제 익스프레스 사용하고 싶다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 그냥 해보시면은 되니까 요거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해서 내가 프로그램 실행시키는 거부터 좀 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